결국 강선우 후보가 버티지 못했고 임명을 강행하려던 대통령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론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라는 말이 다시금 확인된 순간이 아닐까요?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임명한 지 30일 만에 뒤늦은 자진 사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웬만하면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낙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현역 의원 출신으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검증이 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를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론 여야를 떠나서 웬만하면 의원 동료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야지 말입니다. 현역 첫 낙마입니다. 현역 의원 장관 후보 첫 낙마, 1호 낙마. 이게 뼈아픈 대목이죠. 강선우 후보자 입장문입니다. SNS예요.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민주당에도 큰 부담 지어드렸다. 모든 것 쏘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라고 짤막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좋지 않아도 의원 출신은 임명됐어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 첫 1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오명이 기록된 거죠.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과 최고위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의 여론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취재가 됐는데 지도부 인사, 강 후보자가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여론을 누구보다 잘 느끼거든요. 친명계 핵심 재선 의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다른 의원,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으로 우리에게 공을 넘겼다. 이거 대통령실이 우리한테 뭐 지금 폭탄 던지는 겁니까? 라는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한 건 지도부에게 폭탄을 넘겼다라는 인식도 이제 비공개 최고위 의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총이 종료되고 30분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버티던 강선우 후보와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가 못 버틴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의원도 해보셨고 정부 차관급 인사도 해보셨고 기자도 해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쯤 되면 못 버틴다라는 게 지난주 초반쯤에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1주 반, 2주를 더 버틴 거잖아요. 대통령도 강선우 후보도. 결국은 낙마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할 수밖에 없었고 낙마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임명이 계속돼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 이 표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 표현 자체가 문제다. 현역 의원은 왜 불패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어이 뒤에는 자기 식구 감싸기, 국회의원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감싸기, 정과 내후가 아니라 현과 내후를 달리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대 장관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현역 여성 의원들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관 수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가부 장관이나 뭐 특정 이건 장관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예. 전유물이 아니다. 예, 전혀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적인 경륜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제 뭐 약간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오면서 제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오면서 네. 대체 강선우라는 인물이 뭔가 해서 제가 뭐 검색 기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이제 프로필란이 있어요. 프로필란에 보니까 9페이지예요. 그래서 현재 이 내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국무총리는 몇 페이지인가? 3페이지예요. 9페이지를 자기 경력을 써놨다? 이건 보좌가 있으면 누가 씁니까? 아, 독특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참 독특한 인물이었다. 갑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도 재송부 요청을 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론, 특히 진영 내부에서의 반대를 못 이긴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지 간에 야당의 반대는 묵살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막 반대하더라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그냥 밀어붙였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도 아니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 내에서까지 반대가 심했고 뭐 참여연대라든지 참여연대나 경실련 그렇죠. 뭐 게다가 민주노총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당 내부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좌관들과 사무처는 같이 가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보좌관들의 익명의 게시판에 다른 의원의 갑질도 속된 말로 해서 깔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아마 당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 이걸 방치했다가는 당의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마저 결정을 했고 이제 설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30일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까지 하면서 막판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했었는데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된 이유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이 민주당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만약에 자진 사퇴 안 하면 또 다른 폭로글을 터뜨리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보시죠. 영감 갑질 드러날까 무섭지. 요새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여기서의 영감은 의원을 빗대는 말입니다. 요새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근데 조용히 넘어갈 거란 기대는 접어두길. 반성문 안 올리면 터뜨릴 것이다. 강선우 울고 갈 갑질이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글들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궁금합니다. 강순 후보가 사퇴했지만 뭔지 한번 올려주면 안 됩니까? 궁금한데 누군지. 자, 두 번째, 왜 갑자기 뒤늦게 막판에 사퇴했을까? 여론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부적합이 60.2, 임명하면 안 된다 60.2. 한겨레 경향도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일면과 사설에서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아, 여론이 돌아섰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광주 전라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강수는 안 된다. 광주 전라 호남 53.8. 과반이 넘게 안 된다. 주요 지지 기반까지 돌아섰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4050에서도 40대 52.8, 50대 56.8. 아니 뭐 40대 50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두고 찍어주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부적합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여론이 다 돌아선 겁니다. 홍익표 대표님, 사실 지난주 저희 출연하셔서도 강순 후보에게 제기되는 갑질 의혹들이 좋지 않다, 안 좋다라는 말을 점잖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리고도 한 일주일을 더 버텼는데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뒤늦게 갑자기 사퇴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소개했던 여론의 흐름이 제일 큰 영향을 줬다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떤 거와 비교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이제 발단이 된 건 정권 초기에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문제. 그때 이제 국내 그 선수 중에 노력한 선수들이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그 젊은 세대에서의 불만 논란을 너무 가볍게 봤죠, 초기에. 그러다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조국 장관 후보자 문제로 번지면서 공정 이슈가 정권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갑질 문제는 사실 2030 세대는 물론이고 아마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중후반까지는 이 갑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이제 논란의 발단. 그러니까 정권 전체를 이후에는 지금은 작은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져서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갑질 논란이 국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저는 좀 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거는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첫 번째는 보좌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보좌진들의 어떤 이 신분 보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속하면서 보좌진들과 성실하게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이제 2차 가해성 얘기나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지도부 차원에서 마치 이게 일부 그 문제가 있는 보좌진의 행위 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논란 자체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거나 또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는 강선우 후보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 문제를 아예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정책적 이슈를 좀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를 했다면 정책 논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계속 못 가고 개인의 도덕성과 갑질 논란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와 또 여당 당시 청문위원들의 전략적 미스도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애매한 사과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들어보시죠.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기술이 지시가 아니라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해명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까라는 지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